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점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클래식 코인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실시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최근에 지금 5거래일 동안 80%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언급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하락 흐름은 이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에 어떤 악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타나면서 조정 흐름을 받고 있는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비트코인의 하방 압박은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달 기사를 보시면 JP모건에서 이미 분석을 내놨었죠. GBTC 상품이 비트코인 ETF로 전환되게 되면 27억 달러, 약 3.5조 원, 거의 4조 육박하는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 그에 따라서 하방 압박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이미 나왔었습니다. 자, 이 GBTC 상품은 그레이스케일 거래소에서 만든 신탁 펀드 상품이죠. 이 상품 같은 경우는 6개월이라는 의무 보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매매를 할 수가 없는 상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ETF가 출시가 됨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이제 직접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바뀌었죠. 그래서 이 신탁 펀드를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물량을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죠. 자, ETF가 승인되고 나서 사흘 동안 GBTC에서 빠져나간 투자 자금이 자그마치 14조 원에 달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매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비트코인의 매도 압박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은 이 갈아타기 수요인 거죠. GBTC가 조금 이게 수수료가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도하고 ETF 쪽으로 현재 갈아타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닉셀은 일시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다시 어디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코인 시장에 다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지금 벌써 세력들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크 인베스트에서도 1,3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ETF를 매입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비트코인 ETF 9종에 대한 거래량도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10종에 대해서는 나흘 동안 29억 달러가 현재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이번에 ETF를 신청했던 발키리 운용사의 최고 투자 책임자도 이번 올해 안으로 비트코인 ETF에 관련해서 200억 달러 이상 유입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빠르면 5월달, 늦어도 12월달로 이더리움 ETF가 출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는데, 자, 이더리움이 먼저 출시가 되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솔라나 코인도 있고 리플 코인도 이제 순차적으로 출시가 계속해서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지금 추정치만으로도 2에서 3경원입니다. 조가 아니죠. 경단입니다. 굉장히 천문학적인 자금이 유입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도 이런 대세 흐름을 지금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세력들도 이미 현재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또 여기에서 우리 이 유럽의 움직임까지 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ETP는 ETF와 그리고 ETN 채권 상품의 결합 상품입니다. 자, 이 ETP 자금이 현재 유출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바로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쪽으로 계속해서 옮겨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우리 코인 시장의 어떤 펀더멘탈 모멘텀은 전혀 문제가 없이 오히려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SEC는 계속해서 회방을 놓고 있죠. 자, 이건 SEC는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해서 절대 비승인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에 ETF를 신청했던 발행사들의 입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고 이러한 순조로운 출시가 SEC로 하여금 이더리움 상품을 승인하도록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SEC 측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내보이면서 내부에 일부 저항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소식통은 이더리움 선물 ETF가 이미 상장이 됐고, 그리고 블랙록의 화려한 ETF 승인 실적을 고려해 봤을 때 이더리움 현물 ETF가 올 여름에도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로는 이더리움의 증권 여부를 두고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불확실한 입장을 계속해서 내보이고 있다는 거죠. 어떤 뚜렷한 그런 입장이 아닌 거고 굉장히 모호한 그런 발언만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태도는 결국 이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점과 배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 게르겐슬러는 본인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든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비트코인이 이미 필두에 나서서 ETF의 승인에 대한 물꼬를 터주었죠. 이 본물은 이미 터져 버렸습니다. 이 대세를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SEC에 절대 비승인을 하겠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뉴스도 있죠. 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에 국한한다. 그 이상 해석은 불가하다라면서 또 한 번 이렇게 비관적인 그런 회방을 놓는 그런 입장을 또 한 번 SEC가 내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런 움직임들은 SEC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스토리죠. 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회방을 놓지만 결국에 가서는 종국에는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외부적인 요인까지 좀 고려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지금 중국의 움직임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십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홍콩을 앞세워서 미국과 중국의 현물 ETF 경쟁을 벌이고 있죠.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에 긍정적이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코인상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오게 될 것입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비트코인 ETF 거래를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죠. 홍콩 금융관리국은 이미 비트코인 ETF 신청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홍콩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이 거래를 시작해서 암호화폐 글로벌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이번에 지금 ETF를 승인해 주긴 했지만 이것이 첫 신청이 있고 나서 10년 만에 승인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죠. 자, 이렇게 SEC가 지금 굉장히 지긋지긋하게 시간을 계속해서 질질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면 미국도 중국의 움직임을 그대로 수수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중국에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패권까지 뺏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런 중국의 발빠른 움직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빠르면 5월, 아니 그 아니라도 충분히 이더리움 ETF가 출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자, 이런 시나리오를 여러분께서 꼭 장착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지금 단기적인 눌림목이 나타났을 때도 절대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으신 거고, 자, 우리 코인시장의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 4월 달에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로 도래하게 됩니다.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반으로 2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죠. 자, 그만큼 비트코인의 희소 가치가 계속해서 급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반감 이슈가 도래할 때마다 우리 코인시장은 계속해서 불장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또 올해 도래하고 있고, 또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ETF까지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종목이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눌림목 구간이 비자발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다라는 걸 여러분께서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 낮추시고, 기존 홀더분들께서는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걸 꼭 알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 여력이 되시는 만큼 단 한 개 코인이라도 계속해서 수량을 모아나가시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꼭 삼아 주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카톡방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릴 것이니까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고요. 위 번호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도 바로 보내드립니다. 자, 물론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점에 물려 계시거나 물려있는 종목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의 CEO죠.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지금 리플 때문에, 리플과 SEC 소송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골치가 아픈 상태인데, 지금 최근에 언급한 내용이 좀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갈링하우스는 리플 현물 ETF 출시는 확실하다라면서 시기를 정확히 지목할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 말고 다른 ETF가 출시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리플뿐만이 아니라 리플도 이제 대기를 하고 있죠. 솔라나 리플, 그리고 가장 먼저 이더리움이 좀 출시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미국 법원이 SEC에게 사실상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강요했던 사실을 지목하고 있는데, 미국 법원은 SEC의 법리적 해석을 자의적으로 변덕스럽다고 판단을 했고,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됐다. 하지만 슬픈 사실은 여전히 타 암호화폐들 역시 현물 ETF 출시를 위해서 SEC의 승인을 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시점에 게리 겐슬러는 SEC 위원장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에 따라서 이는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CEO도 게리 겐슬러의 사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곧 실현화, 현실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리플 관련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일단 리플 항소심대는 항소심이 빠르면 4월달 그 이후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인데, 이 항소심대는 게리 겐슬러가 SEC에 없을 것이다. 이게 없을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SEC 위원장의 임기가 5년입니다. 5년인데 평균적으로 SEC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SEC 게리 겐슬러가 취임한 시기가 21년도 4월입니다. 그러면 이제 2달 후면은 4월달이죠. 24년도 4월, 5월, 4월달 2달 남았습니다. 4월달이 되면은 겐슬러가 사퇴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지금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겐슬러는 누구죠? 바로 바이든이 민주당에서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겐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포갑적인 행보를 보이고 왔었죠. 그러다 보니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투자자들도 결국 민심이죠. 이 민심이 게리 겐슬러에게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는데, 이 게리 겐슬러는 결국엔 민주당 사람이기 때문에 이 화살이 결국엔 민주당, 바이든을 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이든은 지금 현재 올해 12월에 재선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트럼프와 지금 굉장히 각축을 벌이고 있지만 많이 뒤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9%포인트나 뒤쳐져 있는 상태이죠.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겐슬러까지 여기에 계속해서 거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 측에서는 이 안 좋은 민심을 겐슬러가 계속 끌고 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겐슬러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사태가 된다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겐슬러가 곧 조만간 사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SEC 위원장의 자리는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올해 트럼프 공화당에서 집권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고,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하게 된다면 어쨌거나 겐슬러는 사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갈링하우스도 언급을 했었듯이 이렇게 겐슬러가 지금 위원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퇴를 한다면 매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듯 겐슬러가 지금 이더리움 ETF 출시를 앞두고서 가장 큰 걸림돌로 현재 작용하고 있는데, 곧 조만간 사태가 된다 하면 이제 이더리움 ETF 뿐만이 아니고 솔라나 리플 등 계속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ETF 관련해서 급물살을 이제 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어떻게 보면 호재죠. 굉장히 강력한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만간 4월 달에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 꼭 시나리오로 장착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현재 진행되고 있죠. 바로 덴쿤 업그레이드인데, 올해 ETF 이더리움 급등의 전망이 요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7일이었죠. 이미 골리 테스트 넷에서 이미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2차로는 1월 30일, 그리고 3차로는 2월 7일 날 진행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2월 말에서
그리고 3월 말 정도까지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이제 완료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탱콘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가장 고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질병이 바로 부족한 확장성 그리고 저장 비용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가스비 바로 전송 수수료입니다. 이 가스비를 절감하고서 데이터 저장 공간을 크게 확장시키고 비용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이고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가장 문제인 높은 수수료, 느린 거래 속도가 바로 NFT 시장과 디파이 생태계 성장의 저해 요소로 작용을 해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탱콘 업그레이드가 이제 완벽히 마무리가 된다면 이 블록체인 확장성 문제를 이제 개선하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시장의 지배력까지 모두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경쟁 블록체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솔라나 코인도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넘보고 있고 에이다 코인까지도 지금 말이 많고 있는데 이런 경쟁 블록체인 대비해서 이더리움 코인이 계속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다른 업그레이드보다도 시장에서 이 탱콘 업그레이드가 가장 많은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2월 말에서 늦어도 3월 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굉장히 강력한 수요가 생겨나면서 이더리움 코인이 알트코인의 대장 코인으로서 다시 한번 자리매김을 굳건히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또한 굉장히 앞으로 급등 재료로 충분히 쓰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에 대해서 지금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강력한 호재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 4분기 단감 이슈가 있고 5월 달에는 이더리움 ETF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가 되면서 본격적인 급등 랠리 펼쳐질 수 있고요. 12월 달에는 대선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대형 이슈가 함께 어우러지게 되면서 지난 2021년도 비트코인 반감 이슈 하나만으로도 불장을 만들어냈었는데 올해는 세 가지나 좀 어우러지기 때문에 2021년도를 더욱더 능가하는 역대급 불장이 바로 올해 안으로 도래하게 될 것이고 그 태풍의 눈에 있는 게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입니다. 이 코인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으신데 바로 단기 투자자들이십니다. 자, 단기 성향의 성향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이렇게 대세 흐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지금 10%, 20% 이렇게 수익을 얻으시려 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다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잘못하시다가는 우리 그렇게 단기 성향으로 진입하시다 보면은 손절로 마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단기 성향보다는 우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이렇게 진입을 해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작년에 지금 ETF 출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1000조나 되는 종목이 200% 3배가 넘는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이 지금 현재 시가총이 한 5조도 안 되는 종목이죠. 지금 4.4조 원. 자, 그렇게 거의 200배나 지금 가벼운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3배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이 최소 5배죠. 5배에서 10배, 아니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상승력 갖고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절대 단기 성향보다는 우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꼭 진입을 해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절대 2배, 3배 이렇게 보지 마시고 20배, 최소 10배 이상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